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1월 달 되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우선 양시장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경계감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튀어오르기도 했고요. 외국인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SK 하이닉스는요, 91만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신용 등급이 AA+로 상향 조정되면서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달 시장 정말 잘 갔는데 과연 올해 내내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목표 전망치를 수정해서요. 오늘 마켓에이컷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해서 현기증일지 아니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흔들릴 것 같나요? 아니면 앞으로 더 나아갈 것 같나요? 우선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우리나라의 지금 목표치 자체를 훨씬 더 높여 잡았다는 건데요. 기본 시나리오를 보게 되더라도 코스피가 5,200을 올해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전망치가 4,500포인트인 것과 비교한다면 700포인트 정도를 상향 조정한 건데요. 이렇게 상향 조정된 이유를 보게 된다면 EPS 성장률,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기존 38%에서 58%로 20%포인트가량 높여 잡았고요. 오히려 PER 같은 경우에는 10배를 유지하면서 역사적 평균치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PER을 10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5,200까지 상단을 열어뒀다는 건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게 아니고요. 기업들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건강하게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약세장일 때와 강세장일 때도 전망을 했는데요. 우선 약세장일 때는 4,200포인트, 강세장일 때는 6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약세 4,200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불거진다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다시 좀 세계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서 그 공격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낮아진다던가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줄어든다던가 그리고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동력이 약해지게 됐을 때 우리 시장의 하단이 4,200까지는 출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6,000까지 열어놓았을 때의 조건은요. 반도체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테마의 움직임이 다른 섹터로 확산되면서 이익 자체가 다른 섹터까지도 증가할 경우, 또 IT와 산업재 슈퍼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이어질 경우, 세 번째로는 정부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6,000까지 올려 잡아도 좋겠다라고 내다본 건데요. 6,000포인트는 뭐 단순히 6,000이 갈 것입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퍼즐들이 다 맞춰졌을 때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00포인트로 흔들리게 되더라도 2022년식의 붕괴장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하단 자체를 높여 잡았기 때문에 밴드가 조금 한층 더 올라갔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지수 자체의 상단을 조금 더 높여 잡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는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역시나 1순위는 테크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엔진 섹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제조사 그 가운데 메모리 기업도 좋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인프라 시장이 형성이 되고 성장을 할 때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제는 소부장단까지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어제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기존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한 12%가량 오를 때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과 같이 하반기에는 20% 이상의 수익률, 특히나 후공정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을 제가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산업재에서도 선호 섹터를 좀 순위를 매겨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전력기기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AI 시장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재를 가장 먼저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조선업을 선택을 했고, 세 번째가 원자력, 네 번째가 방산,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해외 EPC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도 비중 확대를 하는 것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은행이나 금융 관련된 기업들,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과 연관돼서 움직임을 가져갈 섹터도 확대 괜찮은 섹터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비중 확대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올해 많이 올라서 나는 좀 고점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투자 전략으로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시가총액이 5천조까지 단 1%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시총을 합치면요, 4,953조까지 불어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승은 대형주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장이었습니다. 올해만 880조, 그러니까 21%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190조고요. SK하이닉스가 130조가량 지금 시총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투자자 예탁금이요, 사상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다는 것 또한 지금 증시가 고점이 아니다라는 것의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보통으로 증시가 꼭대기에 있다라는 신호가 나올 때는요, 예탁금은 줄어들고 비투가 늘어나면서 신용잔고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함께 동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기금까지도 유입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초반 구간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의 신호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게요,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한 달 동안 너무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월간 거래대금이 무려 52%가량 증가했고요. 그리고 월간 거래대금 자체도 1,000조 원을 최초로 돌파하면서 단기간 강력한 자금이 몰리면서 이로 인해 증시가 들어 올라왔다는 점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과 실적이 괜찮은 기업으로는 중장기적, 올해까지 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요, 코스닥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 전체 국내 주식의 3.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투자가 너무 저조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연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주식 운용을 하면서 코스닥의 비중을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그 정책안들을 내놓은 건데요. 정부가 이제는 코스닥이 이 1,000스닥을 넘어서 3,000스닥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평가 벤치마크를 개편한다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를 벤치마크 5% 편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편입하지 않게 된다면 평가 점수가 불리하게 맞아지게 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에 소속되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무조건적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는 형성이 됐습니다. 벤처 투자 배정 같은 경우에도 1점에서 이제는 2점으로 2배 확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점수화로 인해서 연기금이 코스닥을 의무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수혜받는 기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코스닥 역시나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려면 대형주를 살펴봐야겠죠. 대형주와 중형주, 그 가운데서 지수 추종 코스닥 150이라던가 ETF에 편입될 수 있는
있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이나 유동성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키우고 있는 기술 섹터들 봐야 합니다. AI,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검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바이오를 보실 때는 실적이라던가 유동성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벤처기업들 역시나 좀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국민성장펀드에 명시하거나 ESG,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하려는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정리해준 내용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는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또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이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메모리 반도체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 관련주들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5,300선을 뚫어냈습니다. 오전장 5,321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낸 이후에 급락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5,200선을 하회하면서 5,199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80포인트 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낸 이후에 1,140선까지 좀 밀려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안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약세 이후에 강세로 좀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167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체크해 보시면은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이 여전히 이끌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3거래일 연속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1조 이상, 1조 4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차익 실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현대차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1조 이상 팔아내고는 있지만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는 순매수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기관이 역시나 이끌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조 단위의 이 순매수는 5거래일 연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 1조 1,0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9천억 원 이상 순매도, 외국인도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주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HBM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뉴욕 증시에서 보였습니다. 샌디스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17%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마이크론도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측에서 7세대 HBM4E를 시제품을 빅테크에 공급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HBM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대덕전자 21%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비전도 1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7.6%, SK하이닉스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93만 1,000원을 터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배당 발표가 나오면서 좀 더 투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 1%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ABL발 악재에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날 사피노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우선순위에 ABL바이오의 BBB 셔틀을 제외하면서 이 부분이 투심을 좀 급락시키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LB 역시도 이 간암 신약 FDA 승인에 있어서 좀 6개월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으로 좀 이어졌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가운데 오늘 알테오즈는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올릭스 5%대 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 5.9%, HLB의 경우에는 14% 급락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현재 18%대 급락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목 바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주가 90만 원 돌파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글로벌 AI 훈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실적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투심이 더욱 몰리는 모습입니다. 4분기 실적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19조 2천억 원. 디램과 낸드 ASP가 각각 20%, 30% 이상 상승한 영향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반도체 산업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HBM4 관련해서 양산 경쟁력에 또 자신감을 또 드러냈습니다. HBM4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앞서 HBM3나 3E와 같이 목표로 한다라고 했고 고객사의 일정에 맞춰서 물량이 예정대로 양산이 진행 중이다라는 코멘트 남기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와 관련해서는 국내 증권사 안에서는 SK증권이 내놓은 150만 원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오늘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눈높이가 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145만 원까지 또 올려 잡았는데요. 진성 수요만으로 이 정도 업사이클이 놀랍다라면서 메리츠증권에서의 목표 주가였고요. 이 정도 업사이클이 놀랍다라면서 폭발적인 영업이익률 상승세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도 137만 원대 목표 주가를 보면서 이익의 가식성이 투명에 가깝다라는 코멘트 내놨고요. 삼성증권에서도 130만 원까지 디램 러닝 하더이라면서 굉장히 핫한 이 시세를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3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도 12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부럽지 않다.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코멘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00% 넘게 올라온 주식인데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증권사 코멘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한데요. 오늘 주가 흐름 또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5%대 강세, 90만 원 선 위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제주반도체까지 코스닥 종목들까지 오늘 훈풍 이어지면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에너지 쪽과 관련해서는 이란 쪽의 뉴스를 계속해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란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종료 압박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에서 트럼프가 기대하는 어떤 임무 등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또 발언을 내놓기도 하면서 간밤에 이러한 우려감 속에 국제유가가 3% 이상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는 또 수주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이 천무와 관련해서 폴란드에 이어서 노르웨이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향으로는 지난해까지 이미 3차 이행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이번
이번에 노르웨이와도 차세대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노르웨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군 사업의 규모가 총 2조 8천억 원의 규모인데 이번에 실제로 하나 측에서 수출한 규모는 1조 4천억 원 내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이렇게 수출국을 다변화했다라는 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의 약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130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조도 오늘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와 하나시스템, 풍산이 좀 돋보이고 있고요. 세트랙 아이가 11% 급등한 20만 원 선 돌파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흐름 함께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이폰 관련주들 또 부품주 안에서 좀 시세가 튀어가는 모습인데 이제 아이폰을 제조사인 애플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회계연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 EPS가 $2.84로 잡히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체 매출도 크게 튀어오르게 됐는데 특히나 아이폰 매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좀 저조했던 아이폰 매출이 아이폰 17 흥행에 힘입어서 좀 크게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폰의 전체 매출로 봤을 때 전년 동기로 비교했을 때 23%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중화권의 지역 매출 성장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화권 지역 매출은 38%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또 집계가 됐습니다. 팀쿡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수요 역시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간밤에 애플에서 시간외에서 주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오늘 애플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주 흐름 체크해보시면 인터플렉스가 눈에 띕니다. 8%대 오름세고요. BH와 이녹스 첨단 소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이는 이제 아이폰 부품주 LG 이노텍이나 덕산 네룩스의 경우에는 오늘 쉬어가는 주가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주요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노이즈가 나왔고 이에 따라 회사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좀 제약바이오가 주춤하면서 지수가 좀 힘을 못 쓰는 분위기인데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좀 투심을 악화시켰던 결정적인 원인으로서 좀 제공을 한 게 이 ABL 바이오가 된 것 같고 산업피 측에서 기존에 이제 마일스톤 계약을 했었던 ABL 301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를 좀 재조정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임상 2상을 미루고 임상 1비상으로 지금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임상 타임라인이 지연되기 때문에 마일스톤 수령 시점도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일스톤 수령하는 것도 불확실한 어떤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 물론 ABL 측에서도 지금 반론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피로부터 계약 해지를 받거나 뭐 개발이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임상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BBB 셔틀 플랫폼인 그래파드 B 자체랑은 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는 사실 이런 이벤트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주가가 상당히 올라온 시점에서 신고가 영역에서 이런 노이즈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그 로열티 5%로 예상했던 거를, 시장에서는 5%로 예상을 했던 거를 이제 보니까
머크사에서 공개한 보고서에는 2%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이 한 1조에서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1조에서 4천억, 그러니까 6천억 가량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도 투심이 악화됐지만 그때는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과적으로 로열티는 줄었지만 상업화가 계속되고 있고 키트루다 SC에 대한 매출 그리고 전환율이 점점 높아지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성은 담보가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조정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ABL 바이오처럼 오늘 이런 이벤트는 사실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마일스톤,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까지 성공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옵션 계약금들에 대해서 그 기대감으로 초반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거의 대부분이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상까지는 대부분 성공합니다. 네. 근데 2상부터 이제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부작용이라든지 또 게다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플랫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임상에서 좀 효과를 이 약 때문에 파킨슨병이 치료가 됐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이 효능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도 오랫동안 좀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도 정확히 이게 어떤 식으로 파킨슨병이 타겟이 돼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영역이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ABL 바이오나 이제 산오피 측에서도 이런 노이즈가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의 이 종류의 이벤트는 내일 당장 해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네. 반론이 나왔다라고 해서 해소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 이게 당분간은 이런 안 좋은 투심은 좀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이 샀죠. 외국인도 그동안 좀 사오다가 오늘 이벤트 터지자마자 손절매가 나왔거든요. 그 기관 측에서도 투신 연기금도 손절매가 나온 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ABL 바이오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주기도 했는데 또 악재를 만났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반면에 20% 이상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분위기가 좋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단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여기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담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전략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와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측에서 예상했었던 매출 컨센이 한 16조 5천억이었는데 그걸 좀 약간 상회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적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뭐 D램 가격이라든지 지금 이 범용 메모리 시장도 그렇고 뭐 낸드 그리고 HBM까지 포함했을 때 앞으로도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공장 증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나 이제 소부장단들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코스닥 정책이 이제 뭐 1000스닥이 아닌 뭐 3000 스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연기금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1,400억, 1,400조죠. 운용자금 1,400조에서 2%면 28조인데 5%까지 늘린다라고 하면 대략 30몇 조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러프하게 30조라고 잡았을 때도 이것이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코스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발표가 되자마자 코스닥으로 유입이 됐고 그러면 코스닥 업종들 중에서 어느 섹터로 유입이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반도체 소부 장단,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이제 한동안은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덕전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일단 4분기에 2025년 4분기에 실적을 흑자 전환했습니다. FC BJ 쪽의 그 기판 쪽 매출도 많이 지금 퀀텀 점프가 나온 상태고, 캐파는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좀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기판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금 그리고 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좀 판가 전이도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맞춰서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 기관이 좀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정책에 연기금 운용자금이 투입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기금이 지금 거의 20일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연속적인 어떤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어 준다라고 했을 때 락바텀도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반도체 쪽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조정이 나올 때 다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도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역대급 1월 증시가 나타났습니다. 2월에는 또 어떻게 활짝 웃으려면 종목을 어떻게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약간 눌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지금 신고가인 종목들, 뭐 반도체 쪽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90만, 뭐 하이닉스는 90만 원 정도 돌파하고 삼성전자는 16만 원까지도 지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단이 많이 올라가도 대략 한 20%에서 30% 가까이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목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높게 오르고 있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풍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풍산은 일단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거의 무조건 오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지금 작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면 풍산 입장에서는 구리를 미리 사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 사서 다음에 팔 때는 그게 구리 가격이 2,000원에 오르면 그 만들어 놓았던 대구경 포탄을 2,000원에 맞춰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메탈게인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가 전이가 명확하게 가능한 종목이 바로 이 풍산이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온 것 같고, 또 이제 추세적으로도 봤을 때도 오늘 보면은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시장이 오르다가 조정이 좀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총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비난을 하면서 관세를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이벤트가 나오면서 미선물이 좀 조정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상승을 견인했었던 시가총액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이 나오고, 풍산도 좀 덩달아서 좀 패시브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되다 보니까 같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도 지금 방산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그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2월 초에 사우디에서 이제 방산 포럼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전시회에서 어떤 수주 소식에 수주 소식을 미리 좀 기대감으로 2월 초 정도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정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을 앞두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거의 한 이번 달 내내 연속적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고, 오늘은 약간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자금의 유출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지금 지지하고 견고하게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종가 부근이나 뭐 내일 시가 부근도 다음 주 월요일 시가 부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건 17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산 만나봤습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목표가 17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는 능동적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액티브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LB자산운용은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패시브 전략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기업 간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액티브 전략을 통한 분산 투자가 더 적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기술업종이 글로벌 증시의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과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 역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액티브 투자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분산을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비중이 소수 종목의 비중이 높아져 있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액티브 투자를 통한 뭔가 분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투자할 때는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핵심 기준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있다. 이 뜻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아니면은 향후 뭔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패자가 될지 않을까.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중단기 채권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AB자산운용은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연착륙과 리밸런싱 시나리오가 유효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채권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특히 크레딧 채권들 같은 경우는 두 시나리오가 모두 우호적이고 국채 같은 경우에도 연착륙의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설령 리밸런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선별과 분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코스피 5천을 뛰어넘어서 이제 코스닥 3천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벌써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네. 2026년이 벌써 한 달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네. 이 후다닥 지나간 건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뜨겁고 워낙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네. 이 시장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좀 흘러갔고 연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 그리고 현대차의 강세 등등 맞아요.
다들 뭐 생각 못했던 그 정도의 강세가 나왔어요.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너무 저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고 미국에 상장돼 있었으면 20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현대차도 5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고 뭐 80만 원, 1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10만 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최소치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저평가 구간을 해소하는 정도가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간을 그동안 너무 느리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무게만큼 우리가 이제 뭐 기대감을 좀 낮추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도 많이 공급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보시고 그리고 대형주가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셨던 분들 지금 다시 멋지게 이제 중소형주도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계좌도 크게 불타오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혹시나 나지 않은 분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과감하게 1월 말이니까 포트폴리오를 싹 한번 전량 현금화한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교체하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짧게 나는 단기 매매 좋아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 연휴 전까지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말로 없는 시간에도 지난 12월에 준비해서 1월을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뭐 죄다 세 자릿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집중하시고 뭐 끝나고 제가 무료 방송도 해드리고 하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새로 구축해서 멋진 수익률 올리시고 만족스러운 수익률 지금부터라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리셋을 할 수도 있다. 네. 리셋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맞습니다. 하는 얘기고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오늘은 또 그러면 저희가 또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 1월의 마지막 4번 타자는 어떤 업종을 골라볼까요? 오늘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금요일이라서 우리 또 놀고 먹자. 놀고 먹자 날이잖아요. 오늘. 네,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그동안 뭐 엔터주부터 시작해서 뭐 먹거리랑 뭐 다 우리가 한번 싹 훑어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쓱 봤는데 이제 올라온 종목들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요즘 코인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오르는데 코인만 안 올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그럴 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스테이블 코인주 관련주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스테이블 코인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네네네. 편안하게 스테이블하게 코인을 보자. 네, 코인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이고 그리고 주말에도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쉬고 워라밸을 즐기시려면 그렇죠. 코인을 하시는 것보다는 맞네요. 스테이블 코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맞네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너무 억지인가요? 그럴듯해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뭐 가치의 안정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가상자산법이나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현물 뭐 ETF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성을 계속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많은 투자 은행들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사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곳에서도 직접 뭐 매입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이제 그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유하면서 안정성을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이게 정말로 뭐 교환이 되고 우리가 실물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패깅의 안정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뭔 말이냐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달러나 채권 가상화폐랑 연결을 해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담보 방식의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기존의 코인이 좀 불안정했다라고 하면 안정성을 좀 높이는 이런 담보 방식을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화폐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른 담보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국가에서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또 올해 초 사이에 계속 정책이 나온다 했는데 슬쩍 뒤쪽으로 밀려 있다가 드디어 이제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에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이고 하다 보니까 뭐 국경 간의 송금이나 뭐 아니면 온라인 이커머스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탈중앙화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한 덩이로 모아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주말에 맘졸이거나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시장은 평일에 열심히 하시고 주말에는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긴장은 풀어야 되니까 네. 코인보다 지금 식어 있는 코인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체크해 봐야 할 텐데 일단은 안타 종목부터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주 중에 가장 저희가 안정적으로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은 뭐예요?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뭐 카카오페이가 제일 안정적이 카카오페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뭐 기존에도 스테이블 코인주 말씀드릴 때 말로 없는 종목으로 한번 선택을 네, 해드렸었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데일리 TV 통해서 제가 자주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1년 전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이 카카오페이가 321%나 이미 올라왔었어요. 네. 그리고 휴식 취하고 있는데 지금이 다시 기회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한 3가지로 이렇게 딱 압축을 해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AI랑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 어떻게 결합돼서 가는지는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거니까 지금 다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이제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선도주로 이제 올라온 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괜히 300% 올랐겠습니까? 그만큼 대장주다라는 거,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단순하게 결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 AI 기반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이 가장 뭐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외 결제, 그리고 금융 뭐 외형 성장입니다. 외형 확장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동남아, 유럽 이쪽에 가서 여러 가지 해외 시장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태국 같은 데도 계속 결제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프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 와서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중국에서도 뭐 알리페이니 뭐니 다른 거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서 카카오페이 쓴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점점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보험이나 대출 비교 같은 이 고수익의 이 금융 서비스를 또 본격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또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픈 AI하고 카카오그룹하고 지금 같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협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을 투자를 했으면, 스타게이트 쪽에 투자를 했으면 얻어가는 게 카카오그룹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카카오 뭐 메신저에다가 챗 GTP만 딱 붙였다라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수익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쇼핑이 계속 활성화되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무슨 딜 뭐 아니면은 무슨 쇼핑 해가지고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메신저 사이에 계속 탭이 따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식 기반으로 해서 쇼핑을 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수익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이 오픈 AI와 협업해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창출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작년부터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캐시카우 역할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저는 아무리 봐도 대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으로는 일단 가장 먼저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오면 카카오페이가 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이 카카오페이를 안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루타 종목입니다. 이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다 빠르지만 그 중에서도 2루타까지 빨리 갈 수 있을 종목 뭘까요? 네, 맞습니다. 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안 빠른 건 없지만 2루타 종목으로 트레이딩하기 적합한 종목 중에 골라보세요 하면 참 많은 종목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모든 뭐가 종목이 있을까요? 해당되는데, 그래도 헥토 파이낸셜 헥토 파이낸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 아마존에 올라탄 스테이블 코인주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뭐 3가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뭐 나머지는 기초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노베이션이랑 파이낸셜이랑 월렛원 이쪽을 해서 3축, 3대 축을 핵심 전략으로 이제 일원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 계좌 기반 결제로 해가지고 부담이 없는 이제 가상 계좌나 펀뱅킹 이렇게 카드사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되고 업종 내에서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그래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 요즘에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과 실적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헥터파이낸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정산 파트너예요. 그러면 아주 제가 조금 전에도 카카오페이도 쇼핑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올라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미국과 중국에 모두 올라타 있는 기업 헥터파이낸셜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루타 빠른 종목으로 헥터파이낸셜 트레이딩 할 수 있을 종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3루타로 가겠습니다. 호타 준종 멀리도 가고 빠르게 갈 수 있을 만한 3루타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3루타 종목 여기는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안정성을 좀 겸비해야 되지 않나 네, 싶어서 그렇죠. 3루타 종목은 NHNKCP로 NHNKCP. 네. 네. 이 종목도 뭐 기존에도 제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자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뭐 한번 올라온 다음에 잘 쉬고 있어요.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파트너다라고 했는데 국내 1위의 피지사다. 여기서 일단 실적이 든든하게 받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제 유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네이버 두나무 이 협력에 대한 부분, 뭐 중간에 뭐 제동도 걸리고 하는데 어찌됐든 뭐 이쪽에 합병을 한다라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잘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형 가맹점들 이미 딱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 알리와 아마존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는 미국에 아주 치중돼 있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입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의 결제를 전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NHNKCP 너무나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의 그룹 이름들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은 이제는 통합해가지고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온라인의 피지 시장 1위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키오스크 요즘에 음식점 가면 키오스크 못 따르면 음식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키오스크 포스 시장으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실적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적이 안정적이고 여기서 글로벌 빅테크랑 다 올라타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꾸준하게 3루타 종목으로 두나무 네이버 이슈가 계속 지속될 때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볼 만한 아주 든든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3루타 종목까지, 호타 준족 종목까지 NHNKCP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전에 그 전에 계속 알려드렸던 저희가 계속 랭킹을 확인해보고 있는 말로 없는 종목들 아주 뜨거운 종목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위였던 D&D 파마텍이 어느새 1페이지에서 사라질 위기에 그러게요. 4위까지 내려갔네요, 이제. 네,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뉴로메카가 단기적으로 뭐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멋지게 올라온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뭐 일주일에 뭐 상한가 4방이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깜짝 놀랐을 정도인데 SOS를 캔코아이로스 계속 말씀드렸던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계속 움직이고 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 올해 조금 바뀌면서 우주항공 자율주행 창투사 봐야 됩니다.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존심을 구겼다라고 했는데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D&D 파마텍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4% 정도밖에 안 남은 수준이다라는 거. D&D 파마텍도 이제 각성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뜨겁게 경쟁이 나오는 1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1페이지에 1월 달 되면은 100% 할인 종목은 뭐안 보일 겁니다. 근데 와, 이제 2페이지도 하나 남았어요. 네, 100% 할인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8, 90%대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LX 일렉트릭도 고점 계속
조금 올렸는데 94%잖아요.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100%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일 텐데 10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100%는 넘었지만 다른 종목이 차지를 치고 한다. 올라올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좀 더 늘려서 보여드려야 되지 그럴까요? 않을까. 네,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 중이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요즘 뭐 뜨거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체크할까요? 먼저 이제 하이젠 하이젠 RNA RNA. 말로 홈런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예. 뭐 든든하게 로봇주들은 너무나도 좋고 지금 이 수익률 상위 종목에도 한 3종목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로봇주는 계속 봐야 된다. 제가 올해는 이제 뭐 새로 들어온 게 뭐 아까 말씀드린 창투사, 뭐 우주항공,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기존부터 지난 4분기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의 시대가 올해 열린다. 그 코스닥 정책에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바봇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더니 역시나 코스닥에 대한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로봇주는 그냥 끊임없이 움직인다. 보유하실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셔도 저는 전혀 이상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한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치고 가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비중 좀 축소했다가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만 원을 향해 행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네. 분명히 이 종목이 28만 원에서 매수하시면 100만 원 넘어갑니다. 말씀드린 종목 두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하나는 이미 140만 원 구간까지도 막 넘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존에는 굉장히 좀 이제 힘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이제 한 8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니까 100만 원 얼마 안 남았죠.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향해 꼭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100만 원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리노공업이 최근에 멋지게 올라가서 네, 말로 홈런을 오늘도.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윗골이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위로 계속 올라가서 양봉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월요일 날 정도에 한번 줄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윗골이 달고 쉰다라고 하면은 없는 분들도 눌림목 나올 겁니다. 10만 원 흔들기 하면은 그런 구간에서 천천히 조금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뭐 TPU 구글 TPU 나왔을 때 리노피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때 뭐 대장주로서 이제 말로 없는 종목 선정해드린데 멋지게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움직일 거니까 올해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제주 반도체로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주 반도체도 드디어 32,000원 저항 돌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3일 전에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하루 눌림받고 오늘까지도 멋지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끝나요, 여러분. 전력 반도체 쪽은 계속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주도 이제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가 말로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계속 종목들이 뭐 1차 목표가 말로 홈런 계속 달성하고 있는데 말로 홈런 달성하고 오늘 눌리고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만 원 뭐 흔들기 이런 구간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보시면 돼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올라왔는데 예, 한 보름 됐죠. 15일 정도니까.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앞으로 꾸준히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예, 뭐 지금 뭐 멋지게 올라와가지고 17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별로 안 눌려서 그런데 27,500원 이하를 주면은 없는 분들도 매수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종목들이 막 올라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리뷰를 해도 끝이 없네요. 그렇죠? 지금 점검해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시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봐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랭킹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말로 없는 종목 뭘까요? 말로 없는 종목, 좀 통통 튀는 종목들이 뭐 대부분 포진됐다 보니까 그래도 이 종목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날입니다. 다날. 네. 예. 다날 뭐 과거부터 해서 여러분들 뭐 페이코인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게 진짜 되는 거냐 마는 그쵸, 거냐 난리였죠, 그때. 예, 말이 많았는데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되는 시대가 왔고 자회사 다날 핀테크가 이제 페이코인의 이 노하우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기업은 진출할 거다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결제하는 에이전트 커머스 전용망을 이미 선점했다라는 거, 미리 준비해 있던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이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웹3 표준 기술력까지도 이미 확보해가지고 웹상에서 중개인 없는 즉각적인 가치 교환이 가능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표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차세대 결제 기술 표준을
이미 내재화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안정성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표준이 아니다라고 하면 본인의 개발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안정성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 결제 1위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단알 결제할 때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 제가 뭐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신사업으로 해서 로봇 카페나 뭐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쪽이 이제 든든하게 좀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여러분 단알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 너무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리주도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한번 쓱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가 잘못된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요 차트는 지금 뭐 잘못돼 있으니까 가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어제 차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지금 9,300원 이하인데 그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로 11,000원 그리고 2차 목표치로 15,000원 구간을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차트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그 공개 방송 무료 방송하면서 디테일하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왔네요. 여러분들. 나왔네요. 굉장히 역시 스마트하고 빠른 이데일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9,300원 아래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요 선이 있죠. 9,000원 구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9,000원 전후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눌림목까지 예쁘게 받은 거고 1차 목표치 11,000원. 지난번에 있던 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목표치는 이제 15,000원 구간 보시면서 저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잘 된다라고 하면 2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말로 없는 종목은 다나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지금 9,000원대 근방에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또 이제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또 가셔야 되니까 네. 다날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변덕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SK하이닉스의 강세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5,3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최고치 랠리가 지속되는 듯 했으나 이내 SK하이닉스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단일 종목 2배 ETF를 출시를 위해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관련 하위 법령 정비를 3월 11일 이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투자 수단 선택지까지 함께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반도체주 오늘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삼성전자가 이 HBM4 칩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기록하자 오늘 반도체 투톱이 오전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성우전자 그리고 대덕전자 같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은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이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같이 비철금속 관련주가 오늘 테마성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금과 은에 이어 구리와 알루미늄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파로 간밤 미증시에서는 구리 관련주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흥풍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면서 오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마 알미늄 같은 종목이 오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로봇은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X와 X를 단종하고 로봇 사업에 집중하겠다.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요. 또 어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어느 노동조합에 대해서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는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오늘도 로봇주는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주 그 안에서도 스페이스X 관련주가 오늘도 테마성 움직임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올해 6월에 IPO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침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그리고 또 XA와 합병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국내에서 우주 항공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2035년까지 한국을 양자 컴퓨터의 두뇌인 퀀텀 칩 세계 1위 제조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오늘 국내에서 관련주가 오늘 산들바람 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20만 5천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HBM 분야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이어서 삼양식품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불닭떡의 매출이 상사 이래 최초로 첫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도 오늘 목표가 190만 원 리포트 나왔지만 하지만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이어서 대덕전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4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권사 5곳에서는 대덕전자가 숨겨진 AI 수혜주라며 오늘 목표가를 일제히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이 다소 냉각된 모습입니다. 우선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산오피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주가가 10% 넘게 밀리고 있고요. HLB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자사의 가남 신약이 미국 FDA 심사에서 클래스 2로 분류됐다는 점이 오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종목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덕양에너젠 올해 신규 상장한 첫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공모가 10,000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36,000원 넘어서는 등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고 마지막으로 뉴로핏입니다. 삼성 액티브 운용에서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증시 날씨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도 반도체 특히나 이 SK 하이닉스가 9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등 반도체의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접근해도 될지 아무래도 나는 좀 대형주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고 보시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아직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보세요?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 특히나 이제 양사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합치면 뭐 300조가 넘어갈 것이다. 2026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약간은 좀 이제 막연한 수치로 느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었겠지만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양사 모두 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160조, 뭐 170조까지도 벌 수 있는 회사가 이겠구나라고 투심이 좀 더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양사가 최소 보수적으로 150조씩만 번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이상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밸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그렇게 또 변동성이 있는 구간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추세 같은 경우도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 뭐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단기로도 매틱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MS라든지 메타라든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역대급 실적을 발표도 했지만 가장 기대가 됐던 부분들,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확대를 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 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발표라든지 컨퍼런스 콜이 나올 때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고성능 반도체인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레거시 반도체, 일반 디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낸드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공급은 지금 공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AI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른 기업들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재기를 또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오늘 뉴스를 나오더라고요. 네. 왜 그랬냐면 이게 그 예전에 코로나 때 자동차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가 반복되는 거죠. 지금 왜냐면 차량용이라든지 PC용 여기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 쪽으로 너무 공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런 일반 반도체들이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빨리 좀 땡겨 오려고 지금 다른 기업들, 자동차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계속적으로 가격은 계속 역시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높은 가격에 판다라고 하면 마진도 당연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일단 뭐 4분기 실적만 좋았지만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 건에서도 낸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제한적인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낸드까지도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익이 충분히 증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도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투자 접근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TSMC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4분기 때 포착이 됐었죠. 올해는 또 어떠한 또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이 잘 가니까요.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이제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전고점 뚫는 기업들도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어제도 이제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주도주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종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소부장 기업들이 키 맞추기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선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신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HBM4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활하기 때문에 HBM4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부품,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TSMC가 어떻게 보면 위탁 공정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TSMC를 필두로 해서 고성능 칩 패키징이죠. 코어스 공정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기술 또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소캠 관련돼서는 어제도 잠시 언급드렸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소캠이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적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판 기업들이 일단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텍, TLB,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까지 세 종목 정도를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은데 SK하이닉스 쪽 매출 비중은 아마도 TLB가 가장 높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 기업 다 모두 다 SK하이닉스만 고객사로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도 이미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 기업들 모두 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첨단 공정에 이제 대응이 가능한 장비주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PSK홀딩스라든지 HPSP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어스 공정과 그다음에 HBM4 시장에서 더 많이 장비가 필요로 하는 구조
구조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앞선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첨단 공정과 신제품에 맞는 장비주들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재도 필요합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국산화를 좀 선도했던 기업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동진 세미캠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10%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고점 뚫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회사이고 여기와 연관지어서 삼양 NC캠도 한번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회사는 왜 좋냐면 동진 세미캠이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데 대응을 할 수 있는 소재 기업이고 1차 벤더인데 이 삼양 NC캠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캠이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포토레지스트의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함께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도 계속적으로 방향성이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과 삼양 NC캠은 계속적으로 묶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보장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종목 엄선해서 또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뜨거운데요. 이 바이오는 또다시 악재에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급락세를 좀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이다가 오늘은 에이비엘 바이오가 두 자릿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그리고 지금 손쓸 새 없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 또 이제 대형 또 악재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낮았던 로열티 요율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거고 실제로 그게 매출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굳이 지금 알테오젠도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구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ABL 바이오의 오늘 악재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알테오젠 악재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것을 기술 이전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사노피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사노피가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약간 ABL 바이오가 제공했던 ABL301이라는 치료제가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파킨슨병 치료제라든지 이런 중추신경에 관련된 치료제는 사실상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패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정말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준비 과정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루머가 너무나도 크게 확산이 됐던 게 뭐냐면 개발이 중지되는 거 아니냐,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사측에서도 반박 공시가 나왔고요. 사노피 측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시나 주력 파이프라인 안에 ABL 바이오가 공급했던 ABL301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기간만 조금 연장이 됐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ABL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또 바이오텍 기업이거든요. 지금 뭐 GSK라든지 GK라든지 아니면 일단 뭐 일라이리라든지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가장 많이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들이 이 회사의 BBB 플랫폼이죠. BBB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어서 그런 것들만 하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낙폭이라면 충분히 악재는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져서 일단 이 종목은 전저점 영역이죠. 한 17만 5천 원 정도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분할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이 BBB 셔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적응증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런 뇌질환 치료제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장기 쪽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항체 이런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RNA 치료제와 같은 성장성이 높은 치료제 쪽으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올해 가장 또 기대해봐야 되는 바이오텍 기업이어서 오히려 낙폭이 나왔을 때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이벨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재가 좀 연이어서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변동성의 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변동성을 비중 축소할 때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고민 많이 되시고요. 또 반도체가 잘 가니까 옮겨 탈까 뭐 이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반도체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의 악재만 나와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가는 종목들은 또 가거든요. 오늘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텍 기업인데 ADC 쪽에서는 전 세계 선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회사고 특별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월 달에 월드 ADC 유럽이 열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또 한번 이벤트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지만 조금 더 다음 달 이벤트 전까지는 한번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은 계속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 시장이 이제 경구용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복용 편의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본다면 일단은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고 메세라로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상은 아직 조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나와 있던 자료들만 봤을 때는 상당히 경제성 대비 우월한 데이터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메세라 인수에 이제 실패했던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다른 빅파마 같은 경우는 대안으로 이제 일동제약을 선택할 확률도 있다라는 게 업계의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일동제약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언급을 한번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RNA 치료제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RNA 치료제 관련된 인수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료약품이라든지 이런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에스티판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RNA 치료제 관련된 올리고라는 원료 의약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고퀄리티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게 에스티팜이기 때문에 RNA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에스티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들,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다 발표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관세에 대한 여파를 좀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오늘 현대차가 거의 5% 가까이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로봇 모멘텀에 상승했던 그런 걸 이제는 되돌리고 다시 좀 꺾이는 추세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네, 약간의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실 어제도 잠깐 이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왜 그랬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관세 영향이 너무 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미국 자동차 관세가 좀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일단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달에 일단은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가 됐지만 재고가 소진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2월 때부터 그때부터 관세가 조금 이제 충격이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에도 거의 1, 2월, 그러니까 11월 달과 10월 달 이 두 월이 모두 다 관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2월 이때는 줄어든 관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 대비했을 때 1분기 때는 충분히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익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로보틱스의 가치가 완벽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사업의 가치를 시장에서는 한 69조 원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 전통 사업보다 자동차 사업보다 훨씬 더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합쳐서 시가총액을 한 164조 원까지 보고 있는 업계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8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80만 원까지 시간을 두고 보면 갈 수 있겠지만 한 7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좀 룸을 열어놓으시고 중장기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쭉 넣어 넣으셔야 되는 종목이다. 아직 이 로보틱스 사업의 가치가 완벽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결국에는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실적 좋고 미래가치 있는 기업들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96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디램과 낸드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판단이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9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수치로 시장 컨센서스를 16% 웃돌았다. 강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14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주주 환원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이 전 분기 대비 각각 20%, 30% 상승한 점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AI 확산으로 서버 중심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SK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HBM뿐 아니라 디램과 낸드 전반의 수요 증가를 강조했다. 설비 투자는 늘리되 설비 투자 절제 기조를 유지해 공급 확대 가능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153조 원으로 20% 상향했다. AI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토픽 의견을 유지했다.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중에 좀 출렁임이 많았는데 네. 양대 지수는 엇갈리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어요? 네, 오늘 좀 시장에서 돋보였던 종목은 역시 이제 반도체 탑2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가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기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실적이 이제 29일 날 공통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시장에 2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이제 공유했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의 가격 인상을 삼성전자만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냥 컨센 정도로 예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시장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19조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을 깔끔하게 이제 불식시켜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엔비디아의 GPU가 사실은 수직적으로 성능 향상에 어느 정도 이제 벽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낸드를 활용한 전략이 향후에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이후에도 올해까지는 일단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캐파 증설을 한 2년 정도 크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대한 과수요 이런 국면들은 공급이 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이번 연도 내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가격을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고 올해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이거 레인지가 굉장히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실적은 좀 타이트하게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좀 크게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그래서 B2C에서 시장 자체가 B2B로 넘어가면서 일단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 연도 실적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되면서 이런 현상이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주가가 상승하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좀 낮아지는 국면이 이번 연도에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탑2에 대한 전략은 일단
포트에 어느 정도는 좀 담아가는 전략이 사실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현대차가 오늘 좀 하락이 좀 과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CES와 관련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래서 밸리에이션도 선진 자동차, 그러니까 도요타와 같은 레거시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좀 상단에 있는 밸류에이션까지는 일단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55만 원 선이 PR 기준으로 대략 한 12배 정도의 거래가 되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다음을 시장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포커스는 사실은 현대차 그룹에서 가지는 3월 개발자 포럼으로 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개발자 포럼에서는 이번 스마트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대차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한 GPU 5만 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대차는 다시 한번 3월 전에 로봇 회사로의 리레이트 국면이 본격적으로 빠르게 지금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탑2와 현대차는 일단 포트에 그러니까 하락시마다 조금 넣어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계속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오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ABL 바이오가 오늘 급락하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센터의 분위기를 좀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자리매김했는데 네. 사실 알테오젠 이후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빅딜을 2건이나 있었고요. 이제 오늘 내용 이걸 잘 살펴봤는데 사노피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가는 지연이 조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받게 되는 마일스톤이 지연된다는 이제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ABL 바이오가 사노피가 ABL 바이오의 플랫폼을 가져가서 임상 1상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진행하려는 의도가 보였구나.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하락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바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진 잠재력이나 포텐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가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까지 오늘 추세가 좀 흔들리기는 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해 주다가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나네요. 갑자기 현재 구간에서 0.48% 약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엔 낙폭을 조금 더 많이 키우면서 1.4% 가까운 낙폭이 확인되고 있고요. 1148포인트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약보합권 마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함께 좀 빠져나갔고요.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관도 5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도 보시면 기관이 좀 하드캐리 해주긴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관 1조 3천억 원대 순매수세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30일)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의 피로감이 느끼는 듯 일제 하락으로 마감을 준비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4,309포인트에 출발을 했다가 5,300선을 넘으면서 한 달간 1,000포인트 이상의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였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뷰가 반도체 아직도 정점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하이닉스가 5%가 넘는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TSMC를 넘어섰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이 더 좋았고요. 삼성전자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물량이 조금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한화시스템이 1.5% 상승했고요. 반면에 LRG 넥스원은 8% 이상의 조정을 받으면서 섹터 안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현대 로템도 1%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총 상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실적에 대한 쇼크가 나왔던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일제히 하락했고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 조선주들도 최근 움직임 괜찮았는데 오늘은 일제히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하락이 지속이 되면서 증권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증권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을 한 코스닥은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악재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로 인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ABL 바이오가 무려 19%가량의 급락세를 막판까지 이어갔고요. HLB 역시나 15%, 클래스 2에 대한 실망 매물이 고스란히 출회가 되면서 15%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대형주 코스닥의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주인 알테오젠까지도 4%가량 밀렸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요. 바이오 관련 기업 흔들려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도 8% 이상 빠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차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출회되면서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일제히 5%가량의 하락이 나왔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는 하락했지만 로보티즈는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사실 코스닥에서 가장 주도적인 섹터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들 수 있을 듯합니다. 리노공업이 무려 14%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고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심텍, 기판 관련 기업들 좋았고요. 하나마이크론 2%, ISC도 무려 8%가량 상승하면서 제주반도체도 17% 올랐네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강한 시세가 눈에 띄었다는 점. 최근에 펄어비스 연일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가량 상승하면서 게임주들이 조금은 투자 심리가 변화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와 반도체 희비가 완전하게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오늘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보합권 마감입니다. 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 5,224포인트 지키면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의 경우 1.29%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1,149.4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은 강보합권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출렁임이 좀 있었습니다. 장중 저점 5,199포인트 그리기도 했지만 결국 5,220선 유지해주려는 흐름이었고요. 출렁임 속에서도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낙폭이 많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올려 세우면서 보합권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 내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하는 흐름 보이다가 오후장에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1,149포인트까지 1%대 낙폭 그리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세를 그렸습니다. 외국인이 2조 가까이 물량을 출해냈고요. 기관도 4,254억 원의 매도 우위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나홀로 사자세 2조 2천억 원대 순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매매 동향 함께 보시면 기관만이 순매수했습니다. 1조 3천억 원대 순매수세 집계됐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로 확인됩니다. 개인은 팔자세로 9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반도체 투탑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90만 X 돌파를 하면서 이제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도 이번 주 내내 흐름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 영역을 다시 썼고요. 하이브,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엔캠까지 2차 전지주들이 나란히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는데 주가 희비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동진 세미캠, PSK까지 반도체 종목들 역시나 외국인의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JRP 엔터가 이제 외국인의 모처럼 순매수 상위 종목들 함께 이름 올렸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주가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초반부터 좀 강조를 했었던 통신주에 대한 흐름이 있었고요. 악재가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됐다. 그리고 미국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가 부각된다라는 분석 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또 튀어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었습니다. 75,100원 선 터치하기도 했고요. 결국 4%대 오름세 시연하면서 72,5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SK스퀘어, SK하이닉스와 연동되면서 4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한화비전,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까지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한화비전의 경우에는 반도체 투탑향으로 또 공급이 기대되는 핵심 계열사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리가켄바이오, 바이오주 안에서 유일하게 오늘 리스트 상위에 올라왔고요. 심텍 그리고 유진테크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역시나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늘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래도 기관의 순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JYP 엔터의 경우도 이번 주 내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텍의 경우에는 PCB 업체로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기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 초반에 또 튀어오르면서 65,600원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6만 원 선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7.46% 전일 대비 오르면서 65,5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1월 증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파이널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서 마무리해 보시죠. 고은별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움직였던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치열했던 수급 공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개인이 시장의 하단을 지지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개인이 1조 넘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좀 소화해 내주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을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쉬어가니까요. 개인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소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반도체 대형주를 향한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기관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최근 코스닥에서 연일 1조 이상의 매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코스닥의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만큼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을 듯한데요. 다만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환율 관찰 대상국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에서 좀 변동성이 나왔고요.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견조했던 건 반도체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요. 지금의 주가의 상승이 아직도 HBM과 D램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고 있고요.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매수세, 매기세가 전반적인 섹터 안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뜨거웠지만 바이오는 차갑게 냉각되는 분위기가 확인이 됐었죠. 대표적으로 큰 두 가지의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FDA 본심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클래스 2로 분류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HLB 그룹주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하게 내려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가량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ABF
ABL바이오는요, 사노피가 ABL바이오의 301이 개발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완전히 아웃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임상 실험을 진행할 때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이 됐다라고 회사 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냉각된 투자 심리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20%에 가까운 주가의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이 꽝꽝 얼어붙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1월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2월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1월 증시 모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1월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월 증시 좀 대비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코스닥의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지금 나온 상황이고 1월에는 그리고 워낙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수급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괴리를 좀 메운 상황이 1월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월은 코스닥의 그 이익 레벨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베이스로 향한 옥석가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안에서도 큰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잘 움직이겠지만 내러티브 없이 실적 기반의 종목들은 이제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이런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커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코스닥의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실적 베이스가 좀 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사실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번 주 좀 기대했던 부분 이제 코스피 5천 특유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유동성을 좀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민주당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반영되면서 스테이블 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 이번 주에 좀 크게 움직였다가 재차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이제 여당안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확정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여당안이 이제 확정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뤄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의견이 스탠스가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민간 업체에게도 좀 시장을 열어주자는 취지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법안 제정과 함께 이런 스테이블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게임 업체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사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역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 밑단에 여러 종목들이 많습니다. 결제 정산, 발행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PG 앱처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실증적으로 은행권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다날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 스테이블 섹터 안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만약에 이 시장이 열린다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사실은 법안 제정 기대와 함께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사실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 반도체 업종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사실 이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까지 특히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28년도까지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 수주산업 베이스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와 비교해 봤을 때 뭐 MRO 사업도 하고 본업도 열심히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년도 방산 밸류에이션이 대략 한 30배 정도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나 군함 모멘텀을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조선업 섹터들이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쉬어갔던 섹터로도 함께 관심 가져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사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좀 언급을 몇 번 드렸었는데 네. 사실은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내노라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라면 두산전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오늘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저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하락이 좀 나왔고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재차 밀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3월에 엔비디아 GPU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XIA가 엔비디아 호퍼에서 블랙엘이 들어간 그록5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호퍼 모델이 계속해서 들어간 AI 플랫폼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지만 그록5부터는 이제 블랙엘로 돌아간 AI 플랫폼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 GPU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주가에 녹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눌려있던 엔비디아가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엔비디아 밸류체인도 그동안 좀 주가가 눌려 있었던 모습인데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다시 부각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소멸되면서 네. 일단 수급 이탈이 좀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컨센이 계속해서 내려왔고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는 4분기가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공장이 이제 가동 초기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부터는 실적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AI 서버를 비롯한 이제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여전히 동사의 MLB가 핵심 부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수요가 매우 견조한 상황에서 좋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연도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실적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회사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현재 자리가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 매수로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으로 짧게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짚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밸류체인.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의 오름세로 좀 나타나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주 이제 2월인데 시장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장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의 일정 부분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 탑2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사실은 분할 매수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포트에 넣어가는 전략이 시장 수익률을 비트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피 집중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 좋게 봐주고 계시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월에도 변치 않게 2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